인간이 다른 문명과 교류를 하면서 얻게 된 전염병. 첫 번째, 천연두. 문명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 흔히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하게 된다. 중국은 이슬람을 통해 과학과 기술을 배우게 됐고, 이슬람은 중국을 통해 화약, 나침판, 종이를 알게 됐지.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재앙을 생각하면 낯선 문명과의 교류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서기 165년 로마 제국은 지중해 무역을 통해 인도와 교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인도 상인을 통해 천연두가 로마 제국으로 퍼져 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게 된다. 당시 천연두가 지중해 지역에 발생한 것은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강력했고 사망률도 매우 높았던 것이다. 중국도 310년경 인도를 통해 천연두가 전파되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게 된다. 이때 한반도에도 천연두가 전파되게 되는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중국에서 천연두가 창궐했을 당시에 한반도에는 수많은 중국 유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퍼지지 않았나 싶다. 이후 7세기 중엽에는 백제를 통해 일본에도 전파되게 되는데, 섬으로 고립된 일본의 경우 면역력이 크게 부족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로 파견된 군인들이 패퇴하여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천연두균에 옮아와서 교토 인구의 절반이 사멸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8세기에는 다시금 천연두가 창궐하여 일본 전역의 민심이 흉흉해지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된다. 두 번째, 나병. 이것도 시초는 인도이다. 나병은 인도와 동남아에서 인간이 물소를 가축으로 기르면서 얻게 된 질병으로 6세기경부터 유럽으로 퍼지게 되어 13세기까지 나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 유럽 전역에 1만 9천 개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14세기 이후 나병은 돌연 유럽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묘하게도 먼저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한바탕 쓸고 난 이유였다. 세 번째, 흑사병. 패스트 역시 인도에서 발생한 질병이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의 옮겨부터 피를 빨게 되면 쥐의 패스트균이 사람에게로 옮겨와 먼저 임파선이 붓고 다음으로 온몸이 붓고 열이 나고 구토와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3-4일 이내에 죽게 된다. 사망률이 엄청나서 사람에게 직접 감염된 경우 치사율은 100%이고 간접적으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사율은 90%나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심지어 20세기 들어 항생제가 발명된 후에도 감염된 사람의 3분의 2가 죽었던 질병이었다. 이런 패스트는 흔히 중세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흑사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패스트는 6, 7세기경에 유라시아 대륙을 한바탕 먼저 쓸고 간 전염병이었다. 그러다가 13세기형 몽골 제국이 등장하고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동서교류가 활발해지자 패스트균 전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말았던 것이다. 또 중세시대 유럽에만 발생한 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같은 시기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발병했던 병이었다. 어쨌든 흑사병으로 유럽에서는 3년 만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하게 된다.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아일랜드의 수도사 존 클라인의 회고이다. 패스트가 발병하면 도시 주민들을 모두 앗아갔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전염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해 걸린 사람은 100%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나 겨드랑이에 종기, 농약, 농포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죽었다. 격렬한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피를 토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찌나 사망률이 높았던지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벽에 오줌을 싸는 개조차 남아있지 않다. 네 번째, 신대륙의 비극. 구대륙의 온갖 질병을 순식간에 얻어맞다. 아메리카 대륙은 15세기 말 유럽의 정복이 있기 전까지 구대륙인들이 겪는 질병과는 거의 무관한 대륙이었다. 인구가 밀집된 불결한 도시 지역에 기생충과 이질과 같은 질병이 있었을 뿐 가축으로 인해 생긴 질병은 전혀 없었다. 신대륙에는 라마 외에는 가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갖가지 구대륙의 질병을 신대륙으로 가지고 왔다. 최초의 일격은 천연두였다. 그리하여 1518년 서인도 히스판이 올라선 1520년 아즈텍, 1525에서 26년에 잉카 제국으로 차례로 번졌다. 병이 퍼져가는 곳마다 면역력이 없는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다. 천연두에 이어 홍역이 1530에서 1531년 발생했으며 티푸스는 1546년, 인플루엔자는 1558년에서 59년에 발병한다. 그렇지 않아도 천연두로 시달리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재앙이었다. 어느 정도로 인구가 줄었던 것일까? 스페인 정복 직전 당시 신대륙은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곳이다. 그런데 16세기 중반에는 600만 명, 1600년에는 1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100년간 단 4%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구의 격함이 번성하던 문화를 급속도로 파괴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들에 대한 전염병만 생각하고 만다. 하지만 또 다른 질병이 있었고 이번엔 백인들에게도 치명적이었으니 바로 아프리카 노예들이 가지고 온 풍토병이 그것이다. 16세기 말 17세기 초 말라리아, 1648년의 황열병은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신대륙으로 전파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풍토병으로 신대륙의 원주민들은 물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한 유럽인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게 된다. 오늘날 열대지방의 라틴 아메리카에 흑인들이 많은 대신 백인들이 적은 곳은 모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퍼졌던 질병, 매독. 유럽과 신대륙 사이의 질병 전례가 무조건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15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최초로 매독이 발병하게 되는데 사실 매독은 신대륙의 풍토병이다. 1493년경 유럽의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발병되더니 급속도로 구대륙 전체로 퍼지게 된 것이다.